자, 저희가 기분 좋은 K리그 3강 내지 4강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험한 팀을 꼽아본다면 세 팀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갑자기? 네네. 이렇게 궁금해서, 역공을 그냥 궁금해서요.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강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원FC도 있을 것 같고, 네, 한 팀이 조금 애매한데 전 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구는 너무 기존 전력에 큰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세징야나 에드가 같은 기존 전력이 빠졌을 때 공백이 좀 크더라고요. 고재현 선수나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홍정훈 선수도 빠졌고, 이제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 수원FC는 리빌딩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다 싹 바뀌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프리시즌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합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발을 잘 맞춰왔던 선수들과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사실 또 강원 얘기를 하면 이 앞에 백PD가 좀 슬퍼할 수도 있기는 한데, 강원이 지난 시즌에 정말 어렵게 살아남았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극적인 반전이랄까? 좀 뭔가 이 K리그 1에서 뚜렷하게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특색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정환 감독이 중간에 오긴 했지만, 이제 어떠십니까? 제 의견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왜요? 두 팀이 같아요? 합쳐서. 아, 정말요? 네. 저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K리그 올 시즌 우승팀 얘기하면 울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강등팀을 물어봤을 때는 수원FC를 꼽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수원FC는 강등은 피할 것 같다. 괜찮다. 네, 강등권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수단 변화가 크긴 했지만 김문중 감독이 K리그 감독이 오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선수 스타일을 좀 수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팀을 생각을 하면 사실 김천 상무는 선수 스쿼드는 좋지만 어쨌든 입대 그리고 전역이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네. 저도 이제 대구랑 강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강원은 사실 스타일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지난해와 그렇게 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계훈련을 어떻게 치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히 예상을 하자면 지난해와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대구는 이제 세징야가 이제 89년생이거든요. 맞아요. 저랑 동갑인데 어느 정도 이제 세징야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큰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부상으로 약간 빠졌을 때도 다른 선수들이 공백을 좀 메워주긴 했지만 세징야의 조금은 노세화 그리고 보강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봤을 때는 대구도 조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원FC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 이번 시즌에는 그렇죠. 수원FC도 리빌딩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오갔고, 김천도 어쨌든 전역과 입대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김천은 강등을 당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원FC는 사실 1년 정도 이제 연속성으로 팀을 선수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 있지만, 네. 김천 상무의 특성상 이제 선수들이 언제 이제 전역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에 있어서의 스쿼드는 좋지만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 이 선수가 분발해주면 좀 반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영주 선수가 잠재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방에서 계속해서 연차를 쌓아가면 할수록 이영주 선수가 좋은 득점력을 한 두 자릿수 정도를 터뜨려준다면 강등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김주롱 선수가 후방에서 사실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대표팀에도 소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K리그 1 12개 팀 중에서 3개, 4개씩 위아래로 다 다뤄봤단 말이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팀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좀 이 상위권 팀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혹은 이 강등권 싸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어떤 팀을 하나씩 뽑아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전, 제주, 인천도 중위권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좀 인천도 할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좀 놀라운데, 인천이 어느샌가 강등권 싸움에 있는 팀이라고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에르난데스도 빠졌고, 이 공격진에서 물론 제르소가 있긴 하지만 인천이 과연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높게 순위를 사실 인천을 예측하진 않거든요.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강등권에 있어서도 인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천은 그러면은 어쨌든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어쨌든 전 서울을 좀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천이 서울을 만나면 지난 시즌에 또 잘했어요. 네. 지난 시즌 에피소드 팬이니까 얘기하는데 인천이 잘했다기보다 네. 서울이 예. 지난 시즌에는 인천에게 못했다라고 올 시즌은 3위 안에 든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병주고 약주고를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제주는 사실 중위권을 확실히 좀 음. 지킬 것 같아요. 김학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김학 감독도 색깔이 확실히 있는 감독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등권보다는 안정적인 중위권을 제주가 형성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전도 사실 이제 어쨌든 티아고 선수가 전북으로 가면서 티아고 선수에게 의존됐었던 득점력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승민 선수가 또 광주에서 영입됐었고 어쨌든 뭐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또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순위 중간 정도의 순위를 대전이 위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린가드 선수가 가져올 좀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왔는데 이제 몸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링가드 선수에게 약간의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 하나로 또 파생되는 어떤 좀 다양한 경기에서의 좋은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